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오늘은 IS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사라졌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IS 얘기를 한참 들었었잖아요. 근데 IS가 싹 사라져버렸죠. 지금 아무 데서도 얘기를 들 수가 없잖아요. IS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지난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라크는 미국과 친했습니다. 이란이 이란 혁명 후에 팔레비 왕조 무너지고 호메이니 정권이 시작되면서 반미가 심해지고 미국과 단교를 합니다. 미국은 이란에서 어떤 석유 이득을 상실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도 감소했죠. 이때 후세인이 이라크를 장악하게 되는데 후세인은 순위파입니다. 이렇게 이라크는 순위파 국가가 되면서 시아파 총산인 이란과 사이가 나빠집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미국은 이라크 원조를 시작하죠. 특히 미국에 넘쳐나는 게 뭔가요? 무기죠. 미국 무기들을 이라크에 밀어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라크는 이란만큼이나 석유가 많은 나라였으니 더 좋죠. 어차피 미국의 목적은 중동 패권과 석유니까.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을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수출해서 중동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라크가 나타나서 이란하고 대립각을 세워주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뻐 죽겠죠. 그렇게 이라크는 친미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이란을 침공합니다. 이것이 이란-이라크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때가 지난 영상에 얘기했던 이란이 미국 대사관 점령해서 대사관 직원 포함 미국인 50명을 1년 넘게 감금했던 그 시기예요. 미국은 이란이 미워 죽겠는데 잘 됐죠. 신이 나서 이라크 후세인을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전방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 전쟁이 1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뒤에 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럽 국가들은 덩달아 이라크에 무기 팔아면서 돈을 버니 원님 덕에 나팔을 불어 제끼는 거죠. 하지만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이란은 국민들이 스스로 독재자를 내쫓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자주적 정신이 있는 민족이죠. 더구나 물산과 과학기술이 나름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란이 역사적으로도 대국이고 지금이야 이란이 빈구됐지만 암튼 이란은 이란-이라크 전쟁을 8년간 버텨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이라크만 지원하고 이란은 단교해버리니까 이란은 돈이 씨가 마릅니다. 그래서 석유를 막 덤핑해서 떠리로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초저유가의 흐름을 타고 온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라는 이른바 3조 호황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라크 후세인 자체가 애초에 독재자인데 미국이 막 후원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민간인 학살 문제까지 터집니다. 화학무기까지 막 사용해서 인간을 학살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전쟁이 아니라 전쟁 범죄, 테러 이슈가 돼버리니까 미국은 아차 싶었겠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후세인을 비난하는 대신에 입을 다물고 대신에 엑셀을 더 밟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란 문제 해결 다 된 다음에 이걸 빌미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버립니다. 필요 없으니까. 전후에 이란만 빈구된 게 아니라 이라크도 자금난이 상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8년간 치렀으니까 전후 복구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테고 아시다시피 이라크의 절대적 수출품은 석유죠. 미국은 이라크 후세인의 석유회사 민영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네가 지분을 꼽을 테니까. 후세인이 지멋대로 하는 인간인데 말 들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때 후세인이 이라크의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쿠웨이트를 침공해버립니다. 그렇게 걸프전이 시작됩니다. 돈 없으니까 쿠웨이트한테 빚진 거 이란이랑 전쟁하다가 쿠웨이트에 피해줘서 갚아야 되는 전쟁배상금 이런 게 한 100억 불 정도 됐거든요. 그거 안 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쿠웨이트에서 석유 나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이라크 땅이다 이런 주장 혹은 명분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쿠웨이트가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이라크한테 버틸 수가 없죠. 몇 시간 만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때 또 이라크가 민간인 신나게 죽이는 거예요. 화학무기 민간인한테 사용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한 건 이란을 조지려는 목적이었죠. 궁극적으로는 이란을 조져서 중동 패권에 손가락을 얹으려는 거예요. 석유 가격을 조절할 힘을 얻으려는 것이죠. 이때는 호메이니가 위대하신 알라만 믿고 각종 병크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던 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호메이니가 결정적으로 한 방 매기면서 오일쇼크가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다른 챕터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오일쇼크 때문에 다 고생을 종류별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호메이니가 성직자고 나발이고 이쁘게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요때 때마침 동네 건달 행동대장격인 이라크 후세인이 지가 알아서 몸빵해서 이란을 상대하겠다는데 당연히 대기업에서 템바를 막 올려주는 거죠. 이라크 통해서 이란은 일단 조졌죠. 그럼 이라크는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거기다 지가 대가리 좀 컸다고 슬슬 개기네. 그럼 미국은 또 이라크 조질 기회를 노리겠죠. 이때 이라크가 민간인 학살까지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자기는 동네에서 제일 덩치 큰 형인데 니네 이라크가 저럴 거 알면서도 무기 줘서 사람 죽인 거잖아. 이런 말 아무도 자기한테 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쿠웨이트는 석유가 나죠. 그럼 당연히 들어가야죠. 내가 왜 생돈 들여서 이라크 지원해줬어요? 석유 때문이거든요.
거예요. 근데 이라크 병크 때문에 석유가 넝쿨째 들어오는데 감사하죠. 이제 미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우측 하단 영상에서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이 걸프전을 시작으로 중동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꾸준히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걸프전이 중동에 있는 무수한 테러 단체들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미국도 그 나라와 외교 행위를 할 때 명분은 있는지, 도덕적인 사람인지, 그 동네 분위기에는 맞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도 제국주의 국가니까 그런 거 하나 상관없이 자기네가 필요하면 그냥 돈, 무기 사정없이 대주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이러니 반미 정서가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단적으로 하마스는 순위파 테러 단체거든요. 근데 시아파 헤즈볼라랑 친해요. 반미로 묶여 있으니까. 왜냐면 사우디를 비롯한 순위파 국가들은 대부분 친미 국가입니다. 그러니 하마스는 순위파인데도 반미 노선이 강하니까 오히려 순위파 국가가 아니라 시아파 국가나 시아파 테러 단체랑 친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헤즈볼라랑. 왜냐면 시아파 국가들이 다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라크는 심지어 순위파 국가였다가 후세인 실각하고 시아파 국가로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빈라덴, 알카에다, IS 등이 사실은 다 미국이 만들어낸 애들입니다. 후세인도 미국이 자기 우방인 줄 알고 깝쌌는데, 미국은 중동 패권, 더 정확히는 중동 패권을 바탕으로 한 석유 때문에 이라크를 도와주는 것 뿐이죠. 그러니 쿠웨이트전 터지니까, 쿠웨이트는 석유 나니까 오히려 미국한테 이라크가 쥐 터졌거든요. 그 이후로 이라크도 당연히 반미로 돌아서는 거죠. 후세인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기 필요할 땐 도와주다가 필요 없으니까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열받으니까 어그로를 미친듯이 끌기 시작하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미국에 훈련받아서 성장한 빈라덴이 9.11을 터뜨립니다. 여기서 또 후세인이 어그로 끌다가 아들 조지 부시한테 악의 축 발언 처맞고 결국 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의 축 발언 덕분에 중동이 오늘날까지 또 고생하는 겁니다. 미국이 후세인까지 사용시켜가면서 이라크 순위파 수뇌부를 쓸어버리니까 이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들은 이라크의 교육받은 식자층, 기득권 세력, 수뇌부들이었죠. 대표적으로 행정부 관리들, 그리고 장교 출신들이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IS입니다. 이들이 시리아로 밀려나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IS의 주 활동 무대가 이라크와 시리아가 되는 것이죠. 시리아 내전의 주축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즉 IS는 바로 이라크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공무원과 군인들이 중심이 된 세력입니다. 그래서 IS가 전략이 있고 체계가 있는 거예요. 관료 출신들이기 때문에 국가 형태의 정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고, 이 때문에 IS라는 단체가 나타나자마자 순식간에 국가 형태의 모습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ISIL이라고 하잖아요. 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거든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ISIS라고 하고, 이 이름이 또 나라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IS라 그러잖아요. ISIL은 이제 정식 명칭인 거고, 영어로는 ISIS라고 하고, 독어로는 ISIG라고 하고, 불어로는 또 EIIL이라고 해요. 등등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IS가 나타나자마자 자리를 잡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테러 단체들은 몇십 년 걸려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IS는 뭐 순식간에 몇 년 만에 그냥 딱 나와서 세계적인 거의 반국가 형태가 됐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끼리 순식간에 뭉쳐서 나라를 건설하는 형국이 됐으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IS가 그렇다고 해도 너무 순식간에 커지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IS는 이렇게 순식간에 커졌을까요? IS는 이라크의 수뇌부 소수 순니파였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같은 순위파인 이 IS를 지원하면 했지 견제를 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 시아파가 커져서 신경 쓰이는데, 어디선가 IS란 자기 편이 갑툭튀에서는 시키지도 않은 공격을 자발적으로 자꾸 해대니까 은근히 좋습니다. 때문에 뒤에서 은근히 지원을 해주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사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타임즈의 사파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묘한 합작으로 탄생한 IS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터키도 IS를 묵인합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경우에는 2010년 아랍의 봄과 제스민 혁명 당시에 자기가 술탄으로 추대받으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르도안은 그동안 줄곧 독재자 술탄 이미지를 떼버리고 과거 오스만 투르크,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오스만 투르크의 영광을 재현해 보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세속군주가 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서 이집트 등의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다수인 순위파를 품어야 하는 터키 역시 IS의 폭력을 모르는 척했죠. 터키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고 재밌거든요. 다음에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인 IS의 궁극의 목표는 뭘까요?
IS는 이슬람 극단주의입니다. 정확히는 수니파 극단주의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쿠란과 순나에 나온 원칙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IS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학살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긋나는 사람들은 다 처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돈을 위해서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기도 합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자주 접하는 외국인 참수 문제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선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위해서 사람을 잡아 죽여서 광고를 만드는 것이죠. 참수 영상을 만들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다 알게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돈벌이 수단입니다. 싫으면 돈은 내놓으라는 것이죠. IS의 궁극의 종착점은 이렇게 경제력과 세력을 쌓아 올려서 오늘날의 로마 군대인 미국과 아마겟돈을 벌인다는 것이죠. 서방의 군대와 우리 아랍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놓고 대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때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당장 큰일 난 것은 미국입니다. 이라크를 쳐가지고 시아파 정부는 세워놨는데 그 반작용으로 나온 IS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IS가 시들해졌지만 당시에는 IS가 시리아부터 아랍 전역을 다 휘짓고 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다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손 놓고 보고 있다가는 중동 전역이 IS 손에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풍자 만화도 나왔어요. 탈레반을 처리하고 나니 알카에다가 나오고, 알카에다가 또 내려와서 IS가 되고, 뭐 이런 거죠. 결국 미국이 계속해서 이 테러 단체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빈라덴도 사실은 미국이 만든 거고, IS도 미국이 만든 거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란과 다시 손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2015년 핵합의입니다. 오늘날 트럼프가 신나서 비난하고 꼬투리 잡고 있는 핵합의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죠. 트럼프의 말이 완전히 틀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가 이란의 요구 조건을 굉장히 많이 들어줬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핵물질, 일명 농축 우라늄을 가질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이란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폭탄 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물 들어올 때 놓줬어야 되는데 버퍼 걸린 사이에 이제 트럼프가 이걸 또 깨버려서, 더구나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번에 이란 핵 개발의 핵심 물리학자 모센 파흐리자데흐 박사를 암살해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바이든이 당선이 됐으니, 바이든이 또 외교 전문가고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란을 가장 견제해왔던 미국으로서는 정말 대폭 양보한 셈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견제한 것도 북한이 이란처럼 돼버릴까봐 견제했던 것이지, 사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 오바마가 호주에서 발표했던 피보트 아시아 발언 같은 경우도 북한으로 접근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은 북한 자체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한 셈이 돼버렸지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나오는 건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죠. 어쨌든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IS를 잡으려면 이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이죠. 시리아 사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프간이나 이라크, 리비아처럼 지도부 대가리만 날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알카에다와 탈레반이지만 둘 다 세력에 묶여있지 않고 단순히 반미 정서가 강한 집단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때려잡기만 하면 지정학적 요충지를 점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거양득입니다.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들어간 거죠. 반면 IS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서적으로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동네라고, 이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싸운 게 아니라 이란이 직접 싸우게 만드는 거죠. 이후 이란이 이 IS 견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란이 개입하면서 시리아에서 IS가 격퇴되기 시작하고, 현재는 이라크 북부에서도 IS는 거의 물러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란과 가까운 나라인 러시아가 또 여기서 지정학적 이점이 맞게 되고, 그래서 러시아가 옳다구나 하고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외교와 국제정세란 나라 간의 세력들과 알력들이 서로 맞았다 어긋났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IS의 흥망성쇠의 원인과 구조가 이러합니다. 이렇게 이란의 힘이 점점 커지자 미국은 또 불안해집니다. 미국과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이 IS를 물리치며 자신의 윗국경을 맡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세력이 커지고,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를 지원하며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 예멘도 후티 반군을 지원하면서 이란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겠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핵합의를 파기하는 거 역시 다시 이란을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의 문제는 단순한 종교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쭉 다뤄봤듯이 경제적 문제와 에너지 안보,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과 종파적 대립, 민족적 역사적 흐름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과 아랍 정세를 인문학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란이 우리나라 선박을 납포한 이유, 그리고 사우디 출신으로 터키로 망명한 자말 카쇼기 기자의 죽음이 현재 이슬람 정세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 왜 하필 터키로 망명했는지 이유 등을 통해 터키와 이슬람 이야기로 방향을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